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오늘은요, 대신 읽어드립니다 코너로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바빠서 없으시다, 혹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만든 코너예요. 그동안에는 어린이 책 종종 추천해 드렸고, 또 우리 총총이들을 위한 강의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이렇게 이 부모님들, 구독자님들을 위한 그런 책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제 책 말고는 거의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어제 아들이 저한테 엄마는 책을 못 읽어서 죽은 귀신이 붙었냐, 왜 이렇게 앉으나 누워서나 계속 책만 읽냐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책을 아이 앞에서 더 읽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실 밖에서 이렇게 작가로 혹은 강의로 이야기들을 나누려면은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하고, 또 이제 공부를 해야 같은 현상도 좀 다르게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분야나 장르를 막론하고 다양한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코너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추천을 많이 해주셔도 좋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책은 책 이벤트도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추첨해가지고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책이 무엇이냐? 바로 이 책입니다. 함부로 칭찬하지 마라. 이 제목만 보면은 너무 식상하다. 요즘에는 약간 너무 칭찬해주고 너무 공감해주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또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동안에는 너무 비난이나 뭐 꾸중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칭찬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 들어와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중심을 향해서 이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공감해주면 안 된다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헷갈려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시험을 망치고 왔어요. 그랬을 때 괜찮아, 다음번에 잘 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을 하는 게 아이가 마음이 좀 놓여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좀 열심히 미리미리 좀 준비하라고 했잖아, 집중해서 안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가 시험을 잘 봐왔어요. 그럴 때 또 너무 칭찬해주면 자만할까봐 그래, 뭐 다음번에 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이제 이 저울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심리학 실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 김영훈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책에 크게 칭찬, 긍정, 보상을 다루고 있는데 칭찬과 긍정 부분이 크게 와닿았어요. 자, 칭찬과 꾸중의 효과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답을 얻기 위해서 223명의 학생들에게 직접 실험을 하신 부분입니다. 수학 시험을 치르게 했대요. 그리고 시험 결과에 따라서 잘 치른 학생, 못 치른 학생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 자, 못 치른 학생들 중에서도 A, B로 나눴고, 잘 치른 학생들 중에서도 A, B로 나눴어요. 그래서 못 치른 학생들한테도 칭찬을 하고 꾸중을 하고요. 잘 치른 학생들 중에서도요, A, B로 나눠서 또 칭찬을 하고 꾸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잘 치른 학생들 중에서는 칭찬이 진실된 칭찬이고요, 꾸중이 거짓된 꾸중이 되겠죠. 못 치른 학생들 중에서는 칭찬이 거짓된 칭찬이고요, 꾸중이 진실된 꾸중일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고 나서 칭찬과 꾸중을 해준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다시 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본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예상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결론은요, 잘 본 친구들에게는요, 진실한 칭찬을 했을 때 두 번째 시험에서 더 성적이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 못 본 친구들에게는요, 진실한 꾸중을 했을 때 결과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본 친구들한테는 잘 봤다고 칭찬을 해주면 되고, 못 본 친구들한테는 못 봤다고 꾸중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가의 말을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간단하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다.
잘한 아이들에게 못했다고 다그치거나 잘못한 아이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더 낮은 성적을 초래할 뿐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언제부턴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데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낀다. 왠지 더 칭찬해야 할 것 같고 때로는 더욱더 꾸중해야 할 것 같다. 칭찬이 정당할 때는 칭찬해야 하고 꾸중이 정당할 때는 꾸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들에게 더 높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더 보자면 부모의 칭찬과 꾸중의 정확도와 성적의 관계를 봤을 때 칭찬과 꾸중이 정확할 때 성적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도한 칭찬과 과도한 꾸중 중에서 그래도 성적이 더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과도한 칭찬. 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불구화 전략을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피아노를 치는데 너무 잘 쳐서 막 칭찬을 과도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칭찬을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콩쿠르 대회가 있습니다. 콩쿠르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이 대회에 나가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부모님이 실망하실까봐 또 내 자존심에 금이 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 나 그냥 학원 안 다닐래. 나 피아노 안 할래. 라고 한다거나 혹은 그날 아파버리는 거죠. 자기 불구화 전략을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안 다녀서야 혹은 내가 아파서야 하는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도한 칭찬의 부담감을 그렇게 벗어나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은 시험 가까울 때 공부를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일부러 더 안 하면서 막 자는 척하고 수업 시간에도 막 더 조는 척하고 진짜 졸아버리고 안 보는 데서만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시험을 못 봐도 그냥 쟤는 공부 안 해서가 되고요. 시험을 잘 보면 쟤는 공부 안 했는데도 잘 보네? 그러니까 내가 잃을 것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게 지속이 되면은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자기 불구화 전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한 칭찬의 안 좋은 점인데요.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실제로 내 점수가 몇 점이 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실제 내 점수보다 더 높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내 점수보다 낮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너무 칭찬을 많이 받았으면은 실제 내 점수보다 더 높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너무 꾸중을 많이 들었다. 그러면은 나는 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낮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보고 대학교 학점을 봤을 때 과도한 꾸중을 들은 사람이 과도한 칭찬을 들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았어요. 정확하게 예측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했을 때 이것을 메타인지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이 학점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도한 칭찬을 하느니 과도한 꾸중을 하는 게 성적이 더 낫다라고 하면 칭찬 안 하고 꾸중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에서 과도한 칭찬을 하는 사람, 과도한 꾸중을 하는 사람과 우울증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프를 보니까 재미있죠. 과도한 꾸중을 들은 사람이 이 과도한 칭찬을 들은 사람보다는 우울증의 수치가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현실적인 긍정성을 가진 사람, 칭찬을 많이 해주면 그래도 밝게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이 친구들이 우울증이 올 수 있느냐? 내가 들었던 거랑 현실은 다르잖아요. 현실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더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면서 우울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건강하다라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투명 안경을 쓰고 사는 아이들도 있다. 이 아이들은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장밋빛으로 보지도 않고 잿빛으로 보지도 않는다. 긍정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살짝 인간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더 불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조차 든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한다. 장점은 장점으로 인식하고 단점은 단점으로 인식하며 공개적으로 자신의 부족한 점과 약점을 인정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 결국 성공을 움켜쥐는 아이들은 투명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아이들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성공에 필요한 노력과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자아로 성공했지만 현실적인 자아로 인해 불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행복 역시 이런 아이들의 전리품이다. 정신건강이 가장 좋은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장밋빛 안경을 선물해서도 안 되고 잿빛 안경을 추천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독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투명 안경이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건강한 삶을 탄탄하게 살아낼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일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가장 제가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오해하시지 않아야 될 거. 진실한 칭찬, 진실한 꾸중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진실한 꾸중을 한다고 해서 비난이나 경멸이나 내 감정을 쏟아붓는 그러한 말이 진실한 꾸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못 보고 왔을 때 그냥 잘했어 그럴 수도 있지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감정을 쏟아부으면서 막 혼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 공부 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에 다양한 레퍼토리의 대화를 남겨놓았는데 진실한 꾸중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떤 대화를 사용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담백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헷갈리던 것들이 확실하게 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나쁜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고민할 것도 없이 나쁘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더 준비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을 세울 것이고 잘 해오면은 칭찬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눠본 책 어땠나요? 우리 다음번 책도요, 또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함부로 칭찬하지 마라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